신대래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22강 PLS-SEM 조절효과 분석 실습 1번 다중 집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1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 실습 5-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불러서 해야 될 작업할 프로젝트는 5장의 모바일 러닝 프로젝트 중에서 범주용 조절 변수가 2집단인 경우 이거를 이제 불러서 실습할 거고요. 들어가면 이제 모바일 러닝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순열 MGA를 이제 하고 이걸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순열 MGA에서는 특별히 우리 미콤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동일성 검증은 미콤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반드시 순열 MGA라고 퍼뮤테이션 멀티그룹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 코스에 들어와서 실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트스트랩 MGA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거예요. 부트스트랩 MGA. 특히 이제 미콤도 물론 순열 MG를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미콤이 또 그 이외에도 기능이 또 순열 MG에 또 있어요. 이거는 순열 MG에서는 이제 샘플 그룹 간의 샘플 크기가 2배 이상 차이 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70개고 샘플이 여기가 30개면은 이제 그룹 2에 비해서 샘플 사이즈가 2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이런 때는 우리가 그냥 부트스트랩 MJ를 사용하는 것보다 사실은 뭘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 순열 MG를 사용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 검증을 할 때 미콤도 물론 순열 MG에서 하지만 미콤 외에도 순열 MG를 통해서도 가설 검증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 사용 조건은 샘플 두 집단 표본수를 비교해 봤을 때 한쪽이 2배 이상 클 때는 우리가 가설 검증을 순열 MG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모형을 보시면은 이제 외생 변수는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하나 있고, 종속 변수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범주형 조절 변수예요. 그래서 남자 1번, 여자 2번으로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때요? 이 그림을 봤더니 지금 조절 효과를 보는데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조절 효과를 볼 때 이 조절 변수가 각 경로, 모든 경로에 대해, 전체 경로에 대해서 이제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성별 그룹 차이에 의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정보 품질과 만족도 사이에도 성별 차이가 있는지,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간에도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만족도와 사용 의도 간에도 또 조절 효과가 있는지 이런 등등의 전체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중 집단 분석을 통해서 조절 효과 분석을 실습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한 조절 효과 분석 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설은 첫 번째는 성별에 따라서 시스템 품질이 정보 어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성별에 따라서 정보 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세 번째는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 4에서는 만족도가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이 네 가지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실습하기 전에 검증 결과를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단계는 형태적 동일성이었고요. 형태적 동일성은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모형 사용했고요. 알고리즘 같은 거, 최적화 기법 같은 거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 동일성은 인정이 되고요. 2단계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구성적 동일성, 요인적 동일성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집단 간에 이제 그 비교한 대상들은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성적 동일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에 결과예요. 이 결과 P값이 있는데 이 값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0.0보다 커야 되죠.
더 크면 이게 이제 구성적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성적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니까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측정 동일성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3단계 A로 갔더니 이게 0.0보다 큰 것이 아니라 다 작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확보가 안 됐어요. 그죠? 여기는 어렵다. 다 이렇게 낮으니까요. 다 낮잖아요. 0.0보다 다 낮아서 0.0보다 작으면 이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동일성은 없다. 이렇게 집단 간 평균 동일성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3단계 B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 동일성 이런 것들을 보는데 분산 동일성의 경우에도 보니까 다 이렇게 거의가 이제 많은 것이 0.0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제 분산 동일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다시 와서 이거 평균 동일성도 없고 분산 동일수도 없잖아요. 뒤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지 어디까지만 통과됐어요? 요 앞까지만 사실은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제 통과가 돼서 앞에까지만 된 거예요. 두 가지 뭐죠? 형태적 동일성과 구성적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부분, 파샬, 부분, 측정, 동일성이 확보됐다. 집단 간의 부분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하시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MGA를 이제 들어가서 실습을 이렇게 하시고 결과를 이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재 156페이지에 있는 통계 실습 5-1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파일 메뉴로 들어가요. 파일 누르시고요. 쭉 내려와서 Import Project from Backup 파일을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바일 러닝 프로젝트 우리 데이터 5장으로 쭉 들어가 보면 여기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선택해 주세요. 열기, 그 다음에 세이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바일 러닝 프로젝트 들어갑니다. 모바일 모델로 들어가요. 이렇게 아마 모델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먼저 우리가 다중집단 분석을 하려면은 어디로 들어와야 될까요? 다시 뒤로 가야 되겠죠? 데이터를 잘 이제 보셔요. 5장 데이터 이거 있죠? 요 선택 부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 분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요 기능만 아시면 돼요. 잘 지금부터 익혀봅시다. 자, 제5장 조절효과 검증 데이터 1을 더블 클릭 하면은 새로운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떴어요. 그런데 add 그룹은 뭐라고 했어요?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조절 변수로 바꿔주는. 그래서 연속형 변수도 범주형 조절 변수를 바꿔서 범주형이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어요? 다중집단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성별 집단을 나누는 거잖아요. 남자 집단, 여자 집단으로 나누는 그 작업을 해야 돼서 제너레이트 그룹스 이거를 선택하면 돼요. 클릭하시고요. 다시 쭉 내려와서 젠더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겠죠? 어플라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전에 이제 책 만들 때 작업을 해놔서 그런데 이건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이렇게 지우면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룹 1은 남자, 그룹 2는 여자로 했었거든요. 이 경우에 어떻게 편집하냐면 첫 번째 에디트를 눌러주세요. 여기 그룹 1에 에디트를 누르시고 여기 그룹 2를 이렇게 다 범위를 잡아주시고 여기에다가 남자 집단이라고 쳐주세요. 남자 집단 그리고 apply 이렇게 하시면 남자 집단 바뀌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2에 에디트를 또 눌러요. 이렇게 눌러서 이걸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여자 집단 이렇게 해주시고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남자 집단, 여자 집단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자 집단, 여자 집단 만들었고요. 여기 데이터 샘플 수를 조금 보면 표본 수를 봤더니 남자 집단이 70이고 여자 집단이 30개예요. 그러니까
두 배가 넘잖아요. 남자가 두 배 이상 케이스 수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순혈 다중집단 MG를 해야 되는 거죠. 순혈 MG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집단을 나눴는데 어느 한쪽 집단이 너무 샘플 사이즈가 적잖아요. 만약에 이게 15개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자 집단 15개, 남자 70개.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양쪽 집단에 30개 이상의 표분수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뒤로 갈 거예요. 뒤로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시 모바일 러닝 모델을 눌러야지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러닝 이렇게 눌러놓고요. 들어온 다음에 이제 뭐를 해요? 집단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칼큘레이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미콤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측정 동일성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쭉 이렇게 화면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면 퍼뮤테이션 멀티그룹 어널리시스라고 있는데 이걸 MGA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순열 다중집단 분석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순열 다중집단 분석이라는 곳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여러분들은 여기 뭔가 노란색은 이제 선택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누르시고 다운에서 누르면 남자 집단을 이제 하나 선택할 수 있겠죠. 남자 집단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그룹 B에는 이제 상대 비교할 거죠. 비교할 거는 여자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집단, 여자 집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할을 해놨던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실행을 하면 이제 미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순열 검증 결과도 다 나와요. 순열 검증을 통해서 다중집단 분석한 결과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스타트 칼큘레이션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순열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 화면상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내려서 보면 보일 거예요. 쭉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나오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잘 보시면 여기 퀄러티 크라이테리아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미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미콤 결과거든요. 미콤 결과 눌러주세요.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2단계 지금 불러준 게 스텝 2예요. 2단계 뭐죠? 구성적 동일성, 요인 동일성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왔는데 다 녹색으로 나왔어요. P밸류가 순열 P밸류라고 하는데 그냥 P값이라고 합시다.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어때요? 이 집단 간의 이 각각의 변수들이 측정 동일성 확보됐다. 남자, 여자 간의 만족도도 측정 동일성 확보됐고 사용후도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모든 잠재 변수들에 대해서 집단 간에 즉 남자 집단, 여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 그런 그 말은 뭐예요?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항상 0.05보다 커야 돼요. 작은 게 아니라 커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3단계 A를 클릭해 볼게요. 근데 지금 적색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P밸류가 0.05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가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빨간 건 0.05보다 적다는 거죠. 적어야지 좋은 거니까요. 근데 하나만 지금 0.05보다 커요. 어떤 게, 시스템 품질이.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다 A는 뭐예요? 평균 동일성인데, 평균 동일성이 이 시스템 품질 때문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 B로 갈게요.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녹색하고 이제 빨간색이 나왔는데 잘 보시면은 빨간색이 뭐라고 했어요? 안 좋은 경우라고 했죠. 이 경우는 이제 측정 동일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0.0보다 크잖아요, 지금 다. 그죠? P밸류가 0.0보다 3개는 커서 여기는 측정 동일성이 확보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개가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빨간색 두 개가. 따라서 우리는 3단계 P도 분산 동일성인데 분산 동일성도 확보가 안 됐어요. 다만 뭐가 된 거죠? 그래서
스텝 2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2만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 간의 요인 간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검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3단계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정 동일성 검증 결과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부분 측정 동일성을 확보했다 하고 이제 MJ를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MJ 결과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분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어 있다. 만약에 3B까지 다 통과가 됐으면 전부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측정 동일성 확보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로 오시겠습니다. 일단 이제 파이널 리절트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순열 다중 집단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가설 검증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걸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지금 p-밸류가 0.05보다 적은 거는 만족도에서 사용 의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유의적이니까 이제 가설이 채택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예요? 해석을 하면 아, 만족도가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에 따라서 다르다. 다시 말하면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가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이제 결론을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로는 이제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다. 그래서 이 경로들은 다 빨간색으로 나왔고 0.05보다 크니까 가설 기각이 되었죠. 기각이 되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샘플 표본 크기의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순열 MG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또 많이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부트스트랩 MG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다시 칼큘레이터 들어가서요. 자, 부트스트랩 멀티그룹 어널리시스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부트스트랩 MGA입니다. 이 분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결과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랩 들어가겠습니다. 멀티그룹 어널리시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왼쪽에서는 남자 집단, 오른쪽에는 여자 집단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제 우리가 두 집단 간을 비교하는 그런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경록에서 차이를 구하겠죠. 여기에서 경록에서 차이 디퍼런스가 D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멀티그룹 어널리시스 스타트 칼큘레이션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화면상으로 보면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순열 검증에서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현재 뭐를 선택하고 있어요? 남자 집단을 선택한 거예요. 여자 집단을 보면은요 화면이 바뀝니다. 자, 여자 집단 눌러볼게요. 여기 다르죠? 다시 남자 집단, 여자 집단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 모델도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표준화 회귀수를 선택한 거네요. 이게 눌러가지고 자 표준화 회귀수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온 결과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저먼트 모델도 지금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아우터 웨이트, 로딩 두 가지인데 이거는 하나만 지금 보니 이게 다 뭐예요? 보니까 반영적 측정 모델이니까 아우터 로딩 값이겠네요. 아우터 로딩 값이 선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설명력을 볼까요? 설명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53.3%예요. 그리고 사용 의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뭐냐면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총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89.2%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데 이게 이제 p-밸류를 한번 보시기 위해서 그래피컬 아웃풋 밑에 쭉 내려오시면 뭐가 있어요? 다시 파이널 리절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제 부트스트랩 지금 MJ 결과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이 부트스트랩 MJ 결과예요. 자, 보면 남자 집단, 여자 집단 경로 개수 이렇게 디퍼런스죠? 뺀 거예요. 경로 개수 서로 빼면 요 값이 나온 거고
요 나온 값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투테일드 즉 양측 검증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족도에서 사용후도 간에 지금 0.0보다 적어요. 0.000 p-밸류가 나왔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됐죠.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가 사용후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 집단보다 이 만족도가 사용후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 집단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집단이 더 크구나. 경로 개수 크기를 봤을 때, 즉, 만족도가 더 여자들이 더 높고요. 사용후도로 연결되는 비율이 이렇게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자, 그리고 나머지 또 경로에 대한 이제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도 이제 다중집단 분석을 했는데 다 이게 다 기각이 됐어요. 0.0보다 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조절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중집단 분석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땠어요? 좀 어렵지 않았나요? 특히 어려웠던 건 뭐죠?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그룹을 잘 나누는 거예요. 잘 나누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법을 적용할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2강 PLSSM 조절효과 분석 실습 1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